자, 오늘은 바탕 쪽에 대해서 하는데요. 바탕 쪽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다단부터 바탕 쪽까지 한번 싹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글 먼저 열어주세요. 저희 브로셔 만들기 예제는요. 이렇게 만드는 브로셔, 요 예제를 합니다. 요 예제, 요 브로셔를 만드실 거예요. 브로셔라는 게 팜플렛. 예, 만들 거고요. 한 단, 두 단, 세 단짜리입니다. 요거 브로셔 세 단짜리 단 나누기로 이렇게 세 단짜리 브로셔를 만들 거고, 요런 그림은, 이 그림은 똑같은 거는 못 구했고요. 요런 그림 하나 구하셔가지고, 요거를 이 그림을 바탕 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했을 때, 요런 걸 만들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이러실 텐데, 내용부터 입력해야 되나? 이러실 텐데, 이렇게 다단이 세 개 정해져 있는 거는 먼저 단부터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글 여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게 쪽윤각 어깨 폭맞춤. 쪽윤각 어깨 폭맞춤 하시고요. 위에 가로 클릭하겠습니다. 가로 눌러주시고요. 쪽 옆에 클릭하셔서요. 좁게 2로 들어갈게요. 세 단 접어야 되니까 이게 세 단 이렇게 접어서 얇게 만들기 때문에 여백이 좀 적은 게 좋겠죠. 좁게 2 클릭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을 나누겠습니다. 자, 단 위에 있는 그림 누르세요. 단 글씨 말고요. 단 위에 있는 그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 나서요. 하나, 둘, 셋. 저희 석 단으로 나눌 거라서요. 단 클릭하시고요. 셋 클릭하시고요. 구분선 넣기 체크합니다. 구분선은 나중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구분선 넣기를 뺄 거거든요. 하지만 편집하는 동안은 반드시 구분선 넣기가 있어야지만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으로 눈금자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한 칸, 두 칸, 세 칸. 단이 나눠졌습니다. 이 첫 번째 칸에 브로셔의 맨 위에 이렇게 띠가 하나 들어가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브로셔 위에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띠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요 띠 어떻게 넣어요? 이거 도형으로 넣어요? 이랬을 텐데 아니요. 도형으로 넣으시는 것보다 이 단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딱 맞게 들어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표로 넣는 겁니다. 자,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 하나에 하나입니다.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 표 하나에 하나, 표 레이어 돼서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표 안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게 한 다음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글자 크기를 지금 10포인트죠. 이거를 1포인트로 바꾸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1포인트로 바꾸십시오. 1이 없어요. 1 쓰셔야 돼요. 1 쓰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얇아지죠? 네, 이게 글자 크기 1포인트입니다. 글자 크기에 따라서 표의 너비가 정해집니다. 자, 1포인트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뉴에 표 디자인 클릭하셔서 예, 없음. 예, 일반 투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채우기 클릭하셔가지고 초록색 하나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색깔은 그냥 본인이 좋으신 색깔로 하시죠. 예, 하고 싶은 색깔 하십시오. 예, 표 채우기. 그래서 일반 투명 먼저 해주시고 표 채우기 하셔야 돼요. 표 채우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일반 투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표 채우기 하셔가지고 색깔 넣으시면 되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초록색 막대기를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으로도 복사할게요. 먼저요. 두 번째 단에 문단 부호를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단에 표 만든 거 밑에 있는 문단 부호에 커서 깜빡깜빡 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맨 위에 쪽탭 들어갑니다. 쪽탭 클릭하시고요. 단 나누기 한번 누르세요. 조심하세요. 쪽 나누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단 나누기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다음 단으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분단부호가 생겨요. 자,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더 치고요. 엔터 한 번 더 치고 세 번째 단으로 문단부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단 나누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엔터 한 번 더 치고 단 나누기 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나 세 번 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에 문단부호가 있고요. 세 번째 단에도 문단부호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표를 복사해서 붙이기 할게요. 이 표 가장자리 클릭하면 조절점 생기지요. 클릭해서 F로 셀블록 씌우셔야 되는데 워낙 얇아서 잘 안 보여요. 색깔도 들어간 데다가.
그러니까 그냥 조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축키 컨트롤 C 쓰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하기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클릭. 아무런 변화 없죠. 당연히 복사는요. 두 번째 단에다 클릭하시고요. 커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V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에 있는 문단 부호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커서 깜빡깜빡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이기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하나, 둘, 세 개 석 단에 모두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테두리를 넣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에 있는 표 옆에 문단 부호에 클릭하시고 엔터 한 두 번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단부터 내용을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을 나누신 다음에요. 이제 첫 번째 단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입력하실 때 그냥 먼저 다 써요. 예. 한 줄 쓰시고 글꼴 글자 크기 바꾸지 마시고요. 써야 되는 내용을 전부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요게 한 단락이고요. 이게 지금 선비촌 어린이 사생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촌 가족 걷기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글꼴 글자 크기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내용을 다 입력한 다음에 모양 복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으셔갖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선비촌 어린이 사생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하고 다 썼다고 칠게요. 선비촌 어린이 사생대회를. 여기는 선비촌 걷기대회, 가족 걷기대회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걷기대회도 일시 장소 주체 있고 비고 내용이 있고 행사 내용도 사생대회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위에가 소제목이 걷기대회, 사생대회, 걷기대회. 그러니까 소제목이 같고 안에 있는 표의 내용이 같아요. 아니, 그 글꼴 글자기 같아요. 내용만 다르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나 쪽을 먼저 내용을 글꼴 글자기 편집을 한 다음에 모양 복사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용을 복사 붙이게 한 다음에 수정으로 바꾸시는 것보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대회 행사 안내. 여기는요, 뭐로 할 거냐면요, 빙글의 싸만코치에 24포인트를 할 거예요. 글꼴 뭐라고? 예, 빙글의 싸만코치. 아유, 그 글씨 찾기 힘들던데. 그쵸? 예. 누누에서 귀엽잖아요. 어린이 사생대회니까 제가 빙글의 싸만코치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저도 찾기 어렵네요. 예. 네, 아까 했던 거라 맨 위에 있는데, 예. 자,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 24포인트를 했고요. 글자 진하게 했고, 글자 색깔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바꿔놨어요. 그 다음 소제목 부분은요, 제가 여기 부분 블럭 씌울게요. 여기는 마포 배낭여행체로 했고요. 마포 배낭여행체로 했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로 했습니다. 13포인트를 했고 이것도 진하게 했고요. 글자색을 주황색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줄 간격, 이 두 개의 줄 간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았고요. 줄 간격은 제가 130%로 했어요. 이 줄이 좀 붙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랑 글꼴 색깔 크기가 똑같이 가족 걷기대회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하나 만들어 놨으면 요 사이에 클릭하시고 블럭 씌우지 않습니다. 클릭하시고 위에 모양 복사 클릭 한 다음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에다가 클릭하시고 복사 클릭.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가족 걷기대회 소제목 부분을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양 복사 저쪽에 있는 모양 복사 클릭. 이런 식으로 편집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은데 이게 시간이 좀 덜 걸린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거 선생님 저희 브로셔는요 저희는요 이렇게 테두리가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테두리 있게 표로 만드셔야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표 안에 클릭하고 투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차피 인쇄할 때 안 보여요.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편집할 때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표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표의 테두리를 없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있어야 되고 같은 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런 거는 표로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을 전부 다 만듭니다. 첫 번째 단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대회 행사 안내 이렇게 다 썼어요. 요거랑 똑같이 두 번째 단에도 내용만 바뀌지 요거랑 똑같이 하고 싶거든요. 아까는 모양 복사라는 걸 해봤죠. 이번엔 수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단
다 복사하겠습니다. 네, 대회 안내 맨 위에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Shift 누르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블럭을 씌울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복사하기 클릭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두 번째 칸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해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뭘 쓸 거였냐면요. 똑같이 요 대회 행사 안내가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글씨가. 아까는 먼저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모양 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크기의 글씨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미리 쓰지 않고 이번에는 복사 붙이는 거에서 내용만 바꾸는 걸로 해볼게요. 이때는 요 앞에다 클릭하고요. 글씨 바꾸고 싶은 글씨 앞에다 클릭하고요. 그냥 쓰시면 이게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가거든요. 이럴 때는 맨 하단에 삽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 눌러서 수정으로 바꿉니다. 수정으로 바꾸고요. 커서 앞에 있어요. 그냥 쓸게.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바뀌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첫째 단 쓰신 다음에 이렇게 첫째 단 쓰시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갖고 붙이기 해갖고 저는 수정으로 한번 위에 그 내용은 바꾸고 나머지는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에 가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은 알겠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테두리에다가 글씨는 어떻게 넣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하셔야겠죠. 자, 이거를요 가로글 상자로 하지 마시고 직사각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글 상자로 해도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가로글 상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회전되어 있잖아요. 가로글 상자로 했을 때 이렇게 회전이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그냥 직사각형으로 속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도형 클릭하시고요. 도형의 직사각형입니다. 도형. 네, 직사각형. 선생님 도형이 안 보여요. 편집 탭이 아니셔서 그래요. 이게 쪽 탭이나 다른 탭으로 가신 분들은요. 도형이 안 보여요. 갑자기 놀라시죠? 놀라지 말고요. 편집 탭 클릭하세요. 편집 탭 클릭하시면 도형 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그냥 적당히 그리시는 거죠. 적당입니다. 그 선 그리고 내용 다 입력해 놓고 나서 이제 크기 조절하시는 거죠. 근데요, 직사각형 안에 글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조절점 있죠? 조절점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요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하면 정확히 가운데 커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쓸 글씨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먼저. 좁은 거는 나중에 고칩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다 두 줄이든 네 줄이든 다 씁니다. 그 다음 뭐 하겠어요? 크기 고쳐. 글자 크기부터 조절하셔야죠. 글자 크기부터 조절해. 그래서 빙글의 3원 코체 14입니다. 이거 클릭 시프트 클릭 안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꼭 하셔야 돼요. 도형 안에 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빙글의 3원 코체 14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꿨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요, 제가 나눈 고딕 8포인트 했습니다. 나눈 고딕 8포인트. 8이면 글씨가 작다. 좀 작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자간을 -7로 바꿔놨습니다. 자간. 자간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제가 같이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블록 씌우고요. 글자 모양에서 자간 -7에서 약간의 글씨와 글씨들의 간격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절점 잡고 이제서야 이제 넓히고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테두리 주고 싶어요. 테두리 한번 저기 동글동글하게 좀 줘보겠습니다. 가장자리 조절점 있을 때 더블 클릭하시고요. 선 탭 들어갈게요. 선. 자, 색깔 바꿉니다. 원하시는 색깔 하시고요. 종류 실선 됐고요. 굵기를 0.8로 할 거예요. 1인데요? 내리니까 0인데요? 이거 굵기가 0.8이 안 나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쓰면 되죠. 0.8. 굵기 0.8. 저 그냥 썼습니다. 굵기 하시고요. 가장자리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한번 줘볼게요. 조절점 있죠? 오른쪽 위에 회전입니다. 회전 클릭하시고 개체 회전 클릭. 하시고 나면은요, 요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여요.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도 같이 동그라미 화살표로 변합니다. 요때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키시면 돼요. 그러면서 빙고 눌러볼게요. 글씨가 밖으로 삐져나가요. 이거 회전시키면 안 되나 보다 이러실 텐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쪽에 여백을 주시면 돼요. 글상자 안으로 여백을 주면 여백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글상자 가장자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갔습니다. 글상자 클릭할게요. 글상자 탭입니다. 탭 클릭한 다음에 왼쪽 요 안쪽에 있는 모든 여백을 요 모두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해서 전체를 다 5로 만들겠습니다. 5. 전체 다 5씩 만들게요.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죠? 설정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졌어요. 늘리면 되죠. 늘리시면 되죠.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줄간격을 좀 130으로 100으로 좀 줄여볼게요. 130으로 줄여야겠다. 130으로 이렇게 줄간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간격, 7을 줘볼까 봐요. 여백은. 여백이 7이 더 낫네요. 5 말고요. 7 좋습니다. 5 말고 7. 이건 이게 여백을 안으로 주면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림을 넣으실 거예요. 그림을 넣으실 때 이렇게 문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서 안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이 그림 때문에 이 문서가 글씨가 왔다 갔다 해갖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림을 배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 문서하고 영향 없게 배경으로 넣겠습니다. 배경으로 그 문서의 그림을 넣는 거는 바탕 쪽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탕 쪽 하면 문서의 배경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지 같죠. 자, 빈곳 한번 클릭하고요. 빈곳 클릭 하시고요. 편집의 바탕 쪽입니다. 바탕 쪽 클릭. 만들기라고 나오시면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폭맞춤 되어 초경각 보이게 하고 폭맞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든 상관없으세요. 우선은 이 밑에 거 화면 확대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림부터 넣겠습니다. 그림 클릭하셔가지고 준비되신 그림 클릭해서 열기 눌러서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넣었더니 이거 그림은 더 좋은데 저 애들 그림 위에는 구름은 싫어요. 구름 싫으세요? 그러면 이럴 때 클릭한 다음에 조절점 있어요. 위에 보면 자르기 보이시죠? 자르기 클릭해갖고 격자문이 있는 데서 마우스 같은 겹쳐서 원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놔두셔도 되겠죠. 애들을 자를 수는 없겠네. 애들 서로 팔이 겹쳐가지고 자르면 좀 애들이 잘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빈 곳 한번 클릭하시고 나서요. 오른쪽 하단에 쪽맞춤 하겠습니다. 조경각 보이기 쪽맞춤 하고 이 그림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잡아주세요. 하나 넣고 하나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복사 제가 단축키 쓰려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그래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늬로 넣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컨트롤 드래그 복사한 다음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구석에다가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매달려 있으니까 좀 별론가?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그림을 넣었다면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닫기 글씨 누릅니다. 조심하세요. 닫기 글씨 누르셔야 돼요. 닫기 글씨 클릭하면은 원래 내가 편집했던 문서가 나오고 문서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그림은요. 마우스로 아무리 클릭을 해도요. 신기하게 이 그림이 조절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개체들이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클릭하면. 근데 이 그림들은요, 넣은 거는 배경 무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절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문서에 그림을 글씨를 쓰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요, 저 위에 매달린 애는 역시 안 좋겠어요. 쟤는 지우고 싶어요. 근데 얘 왜 안 지워져요? 조절점이 왜 안 생겨요? 자, 바탕 쪽에서 넣은 그림은 반드시 바탕 쪽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바탕 쪽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글씨는 다 없어지고 나오신 그림만 남죠. 이때에 빼고 싶은 그림을 클릭하고 키보드 델리트 했더니 없어졌어요. 이래서 어떻게 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글씨를 클릭하면은 이 그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바탕 쪽으로 넣은 건 바탕 쪽에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브로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